여느 집처럼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엄마. 일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눈을 뜨자마자 약부터 챙기는 건데요. 벌써 10년 넘게 해온 아침 일상입니다. 경기약이에요. 경기약이요? 예. 경련. 예. 예전에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약을 지어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한 그때 초등학교 초반기부터 6학년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고 나면 이번엔 기저귀를 교체할 차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견우는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저귀를 벗지 못한 아들이 엄마는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작은 체구지만 견우의 나이는 올해로 21살. 혼자서 세수도 못하는 어른 아이죠. 견우는 성장이 멈추면서 하체에 온 기형으로 양쪽 다리가 모두 굽은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나마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걸었거든요. 그래도 다리 수술을 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몇 개월마다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오라는 진료 보는 날짜를 알려줘서 그때마다 이제 진료 보러 다녀요.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21살 아들. 견우는 2만 명 중 1명만 걸린다는 희귀 난치병인 소토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지적 장애와 발달 장애가 나타나는 유전 질환으로 평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말을 못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이렇게 좋으면 까까까까 웃고 그런 의사소통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엄마는 그래도 하죠? 엄마도 못해요. 엄마도 못해요? 네, 좋다 안 좋다니까 그냥 표정으로 보고 이렇게 해요. 저희가 알아보고 그냥. 향림 씨는 견우의 표정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는데요. 지금껏 엄마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옆에만 있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엄마입니다. 먹고 자고 씻고 입는 것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견우. 그래서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아기라는데요. 그런 아들 곁을 향림 씨는 하루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예요. 내변변하고 지적장애가 중복돼 있어요. 뇌랑의 발달이 잘 안 돼가지고 멈춰서 되게 된 거예요. 전부금 어머님이 다 보살펴야 되겠네요. 네. 옷 입히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 스스로가 안 되니까. 약을 먹기 위해 수년째 같은 식사 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모자. 손이 불편한 견우를 위해서 밥에 반찬까지 올려주지만 절대로 입에 넣어주진 않습니다. 이게 엄마만의 철칙이라는데요. 이거 먹어야지. 힘들어도 스스로 먹는 연습을 계속해야지 뇌도 근육도 굳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다 견우의 재활을 위한 특급 훈련인 셈입니다.
태어나서 이제 처음에 그 6개월 때인가 내가 다 안 자라가지고 그 수축된 상태일 때, 멈춰 있는 상태일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재활 활동을 했죠. 엄마가 아침상을 치우느라 분주한 동안 혼자 있던 견우가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앞으로 향합니다. 많은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온 견우에게 TV는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라는데요. 물론 엄마의 폭풍 잔소리도 빠질 수 없죠. 견우 뒤로 앉아. 앉아. 다리 뻗쳐. 다리 펴. 근데 TV를 왜 이렇게 높게 다루셨어요? 아니 그 막둥이가 이제 자연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전에 밑에다가 TV를 설치를 했는데 얘가 그 자연동 해가지고 TV가 한번 망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올렸어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엄마는 홀로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견우와 3살 터울의 막내 역시 형과 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활동적인 막내는 형과 달리 분노 발작이나 자해같이 이상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는데요. 쿠션 같은 게 많이 돼 있네요. 네. 그게 막둥이가 예전에 같이 살았는데 지금 아기가 집에서 떨어져서 낙상에 떨어져서 지금 요한병원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자해행동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머리 박고 어디든 다 모서리 쪽에 있는데도 박고 막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큰 아이하고 그러면 막내하고 예. 이렇게 아픈 애기. 둘이 둘이. 같은 병인가요? 예. 근데 큰 아이는 그래도 좀 순한 편이고, 근데 막둥이는 좀 활발한 성격이어가지고 좀 그게 또 단점인데요. 애기가. 엄마 혼자 아픈 아이를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키우는 일이 어디 쉬웠을까요? 그 힘겨웠던 날들은 엄마의 몸도 병들게 했습니다. 향림 씨는 갑상선 암 투병과 디스크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그동안 엄마를 도와서 오빠와 동생을 돌봐온 둘째 딸이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면서 엄마는 아픈 두 아이를 챙기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내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치즈골 이식 수술해서 진통제나 먹고 했어. 많이 아프신 상태예요. 그러면? 네, 좀 이빨이 좀 안 좋아 지금. 염증이 심해가지고 치료받았거든요. 막내의 낙상 사고 이후 엄마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지금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이사를 가고 싶지만 이사 비용은커녕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아이들 기저귀 값도 부담스러운 형편인데요. 수급비만으로 내 식구의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 생활비에 보태야 하지만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만 두고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얘들은 저기 하고 기초수급자 생활비로 사는 거죠. 일일. 근데 기초수급자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저기 하고 딸아이도 이제 국가장학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받으니까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 따로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죠. 생활이. 기저귀도 채워야 되고 모든 게. 엄마와 견우가 모처럼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견우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가는 날인데요.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행여나 넘어지지 않을까 엄마는 견우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걸는 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리가 불편하니까요. 아니, 좀 멀리 갈 때는 좀 휠체어 태워서 다녀요. 센터 차량이 기다리는 큰 도로까지만 걸어가면 되는데 얼마 못 가 주저앉고 마는 견우. 견우야, 힘들었어? 응? 견우한테는 멀지, 그래도. 견우야, 몸 건강 생각해서 걸어야 되지. 예. 힘들면은 잠깐씩 쉬었다가 걷기도 해요. 엄마의 응원에 힘을 내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견우. 힘들어도 조금씩 걸어야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요. 제 10분이 안 되는 거리지만 견우에게는 1시간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견우차 빨리 오세요. 견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늦어요. 빨리 와주세요. 힘들어하는 견우를 어르고 달래는 엄마. 아픈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엄마에게 견우는 삶의 이유이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말은 안 해도 이런 엄마의 마음을 견우도 알고 있겠죠. 여기 차 안 와. 응? 오늘 차가 좀 늦나 보네요. 네, 오늘 좀 늦네요. 동산시에서 빨리 오는데 10분에서 그 정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운동 많이 하겠는데요. 네, 너무 운동을 안 해서 견우도 좀 걸어야 돼요. 다리 힘도 길러주고 해서 좀 걸어야 돼서 좀 빨리 나와요. 마침내 기다리던 센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이 엄마와 견우가 유일하게 떨어져 지내는 시간인데요. 사진 찍어라. 처음엔 울면서 엄마 손을 놓지 않던 견우도 이제 제법 의젓하게 차량에 오릅니다. 견우야, 잘 갔다 와. 도착한 곳은 동구에 있는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곳은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18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들을 주간 동안 가족들을 대신해 돌봐주는 시설인데요. 견우도 1년 전부터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견우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 2월에 이 센터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되지 않는 용자였는데 지금 많이 적응하고 지금 혼자서도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일상생활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심리치유나 신체 활동과 같이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견우도 이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체험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견우의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선생처럼 학생? 선생처럼.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놓고 조물조물. 견우 씨가 이제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견우 씨뿐만 아니고 당연히 이용인들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체험하게 해주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이용인 견우 씨가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네. 갑자기 등장한 케이크에 깜짝 놀란 견우. 견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특별히 준비한 깜짝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오늘 생일이니까 한번 노래 불러주게요.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지만 언젠가는 견우도 이 시간을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케이크 먹게요. 저희도 이제 센터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원되는 물품들, 이런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있고, 좀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생겨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각 안녕하세요. 견우네 집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적십자 봉사활동을 통해서 엄마와 인연을 맺게 된 희정 씨. 막내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준 고마운 이웃입니다. 천천히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애들은 잘 있죠? 지금 의식은 안전한 의식은 없고 네, 반 혼수만 있어요. 의식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서 스스로를 책망해온 엄마. 따뜻한 위로에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남편이 전화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괜찮아겠죠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사니까 항상 얼굴이 좀 어둡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조금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긴 하죠. 왜냐면 저런 사람이 많이 드물거든요. 중증장애인 2명 키우고 있는 다른 엄마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이 심했거든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픈 아이들 곁을 지켜온 향림 씨. 엄마는 앞으로도 삼남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들 둘하고 딸 하나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정말 도와주면 하여튼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 엄마의 가장 큰 걱정은 뇌출혈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막내 요한이의 상태인데요. 기약 없이 쌓여가는 병원비도 걱정입니다. 이호아, 요한아, 엄마, 사랑하는 아들, 엄마, 요한아, 밥 먹었어? 잘 자고? 응? 코로나로 간병조차 할 수 없으니 더욱 답답한 상태. 졸려. 이렇게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지금 향림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내야지. 응? 넌 잘할 수 있지. 요한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부디 이 고비를 잘 이겨내길 엄마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도 아프고. 네. 코로나가 얼른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 마음밖에 없어. 그래야지 얘기가 더 볼 수 있고 저기 하는데 만져보는 게 소원이야. 가까이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두 아들을 홀로 돌보는 엄마 향림 씨. 엄마의 소원은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그저 함께 오래오래 사는 건데요. 엄마의 이 작은 바람이 이뤄질 수 있게 사랑과 정성을 전해주세요. 엄마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지난 3월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에서 아주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희망풍차 나눔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3년째를 맞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들은 없는지 주변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20가정에게 1억 한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지원 형태는 뭐 생계 지원이라든지 또 주거 환경을 또 개선을 해주거나 또 의료비를 또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이후에 또 추가로 그 뭐 네이버 해피빈이나 이런 모금을 통해서 더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또 도움을 받아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금년에도 여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렵고 또 최근에는 뭐 산불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이런 그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저희가 가장 어려운 위기 과정들을 발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가난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 올해도 희망풍차가 힘차게 돌아갈 수 있게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Our past is the shooting star across the night. It's like a movie in our head.